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에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농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후위기로 작황이 예전 같지 않고 특히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서서 농업이나 식품 같은 필수재 투자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관련 상품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먼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농업투자 상품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자재 투자 상품 아니고요. 농업이나 식품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들입니다.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하나로 농업 융복합 상품이 있고요. 글로벌 기업 투자하는 상품으로는 최근에 출시된 KB스타의 글로벌 농업경제 상품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같은 테마 의 상품들은 비교 분석하면서 뜯어봐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두 상품 자체가 커버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내 기업 투자 상품 살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글로벌 기업 투자 상품 살펴볼게요. 먼저 국내 기업 투자하는 하나로 농업 융복합 상품은 농협 아문디에서 운영을 하는 상품이고 2018년 12월에 개시되었습니다. 현재 약 64억 원 정도의 투자 자금이 운용되고 있고요. 원화 예금 포함해서 31개의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 아실 텐데 그럼 이 종목에 왜 이런 기업이 담겨져 있어? 의아하실 텐데요. 제가 바로 뜯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위 종목에 LG화학, KTNG, CJ제일제당, 롯데정밀화학, 대동, 남해화학, 하림, 오뚜기, 대한제당, 선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위 기업 10개 기업의 포션이 무려 82.3%나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ETF 내에 상위 종목 비중이 클 경우에는 상위 종목 위주로만 봐드렸는데 제가 전체 구성 종목을 가져온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농업 식품 관련주에 투자할 거야 라고 한다면 흔히 떠오르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제이제당, 오뚜기, 프레시웨이도 그 중에 하나일 테고 동원 F&B, 또 풀무원, 사조 등이 있을 텐데요. 이들 기업의 포션이 생각보다 너무 작은 거예요. 보면 하림 같은 경우 3.4%, 오뚜기 2.75%, CJ프레시웨이 1.29%, 동원 F&B는 0.72, 풀무원 0.69, 사조는 0.5 정도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사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 의아하고요.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기업이 많이 담겨져 있어 살펴보면 더욱 의아합니다. LG화학이 23.6%, KTNG가 21.8%, 이 상위 두 기업이 차지하는 포션이 45.5%나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뜯어봐 보았습니다. 자, 먼저 LG화학부터 살펴볼게요. LG화학의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유화학 사업 부분, 전지 사업, 첨단 소재 사업 부분, 그리고 공통 및 기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농업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니 그린바이오 산업이다라고 명명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 식량 부분의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서 관련된 비료화학 제품들을 생산해서 농업 생산량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LG화학은 2016년에 파만농이라는 기업을 인수합니다. 현재 100% 지분 보유하고 있고요. 이 기업은 국내 작물보호제 시장 점유율 1위, 종자 비료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에 있는 기업이고요. 이런 제초제나 화학비료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부분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야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공시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2022년 반기 매출입니다. 먼저 관련 부분 매출은 여기에 집계가 되고 있어요. 작물보호제, 종자, 비료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공통 및 기타 부분에 속해져 있습니다. 합계는 5,332억 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고요. 반기이다 보니까 분기별로 약 한 2,700억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매출이 LG화학 전체 매출에서 어느 정도로 차지해도 살펴봐야 되겠죠. 아까 살펴보셨듯이 관련된 부분이 공통 및 기타 부분에 속하고 있는데요. 그 매출이 LG화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LG화학 내에서 농업 관련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KTNG 한번 살펴볼게요. KTNG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담배 사업을 하고 있는 KTNG랑 건강식품을 하고 있는 KGC 인삼공사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이제 대표 브랜드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관련된 매출 비중을 한번 또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분기 매출 자료고요. 분기 매출이 KGC 경우에는 2,464억 원 정도이고 심지어 지난 분기보다 좀 떨어졌어요.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체 특판 선물 수요가 위축이 되고 또 수출 부분 역시 중국 봉쇄 등의 영향으로 수출량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매출이 어느 정도 차지에 살펴보니 이 건강기능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LG화학과 KTNG가 농업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각 기업 내에서 관련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정말 작았고 KTNG는 30% 정도, 많아야 30% 정도인데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왜 이렇게 많은 비중으로 담겼어? 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비중으로 담겼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기초지수를 더 뜯어봤는데요. 지금 이 ETF 같은 경우에는 FN 가이드 농업 융복합 산업지수라는 기초지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FN 가이드 들어가서 살펴보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농업 관련 매출 실적이 있는 종목을 40개를 선택한 후에 유동시총 상위 종목을 선정해서 여기까지 좋아요. 선정해서 자 어느 정도 비중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농업 매출의 가중 방식과 유동시총 가중 방식을 5대5로 혼합해서 만드는 그런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업 매출액이 1대1로 같다고 쳐도 어떤 기업이 시총이 더 크면 더 많이 담기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시총을 또 뜯어봤습니다. 9월 22일자 기준 시총을 살펴보니 LG화학 시총 44조 1,900억, KTNG 11조 9,600억, CJ제일제당 6조 2,800억, 오뚜기 1조 7천억 원대, 풀무원, 동원 모두 한 5천억 원대 정도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네들이 농업 관련된 매출을 잘하고 있어도 시총 면에서 너무 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CJ제일제당이랑 풀무원들은 어떤가 또 실적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먼저 CJ제일제당인데요. 이번 CJ제일제당의 실적이 매우 잘 나왔어요. 매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해서 국내에서만 1조 3,896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9% 증가해서 1,671억 원, 77억 원 달성을 했습니다. 풀무원도 한번 살펴볼까요? 풀무원도 이번 분기 매출액이 지난 분기보다 올라서 7,892억 원 정도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죠. CJ제일제당이나 풀무원이 식품이나 농업 관련된 매출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작기 때문에 LG화학이나 KTNG보다 적게 담겨져 있는 셈인 거죠. 자, 그럼 차트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로 농업 융복합 차트, 최근 6개월 차트 가져와 보았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LG와 KTNG, 제일제당 차트를 함께 띄워 보았습니다. 먼저 진한 파란색이 하나로 ETF 상품이고요. 이 연한 초록색이 제일제당인데요. 자, 먼저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밀이나 대두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돼서 식품 관련주가 처음에는 2, 3월에는 조금 하락을 했다가 이 기업들이 그 원자재 상승분을 식품 가격에 전가를 하면서 오히려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기도 한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제당이 식품 관련된 그런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LG화학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흐름을 보이고 있죠. 크게 하락했다가 최근에서야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제 식품이나 관련 뭐 비료나 화학 관련된 농업 관련된 것과 따로 움직이는 이런 기업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또 제가 한 가지 더 차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오리온입니다. 제가 이 ETF 상품을 봤을 때 오리온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게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리온 차트, 핑크색 차트 보시면 제일제당이랑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했어요. 실적 서프라이즈가 더 크게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튀어 올랐던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ETF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나로 농업 융복합 상품인데 농업식품 관련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 LG화학과 KTNG 비중이 너무 높다. 그래서 농업이나 식품 산업의 성장성을 기대하고 혹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식품 필수제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투자하기에는 해당 분야를 반영하기는 너무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리온이 안 담긴 것도 아쉽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이상 국내 농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하나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글로벌 농업 기업에 투자하는 KB스타 관련 상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